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백꽃 제5회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동영 모의고사 제5회는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제30회 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입니다. 기출문제를 다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71번부터 8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71번은 위험부담 설명 옳은 겁니다. 자, 1번은 제가 지문을 좀 실수했습니다. 지문을 다음같이 좀 바꿔주세요. 자, 1번 후발주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담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다음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럼 자 1번은 그럼 바꿨습니까? 이렇게 변형했으면 그럼 1번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후발주 불능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죠. 그럼 제일 끝에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그래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바꾸기 전 지문도 어차피 틀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1번 지문 쓰시면은 틀린 겁니다. 미안하지만. 다음 2번 폐무개혁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될 수 없죠. 동시행합력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만 적용됩니다.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 행사하려면 그럼 대신 생긴 물건을 달라고 청구하려면 맨입으로 청구합니까? 뭘 줘야 됩니까? 자기권 주고 청구해야겠죠. 맨입 X 자기권 주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 의무가 있다입니다. 내 것 주고 대상 청구하는 거죠. 맨입 X. 4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이 없는 이행불능으로 예를 들어 뭐 태풍 등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도 잘못 없으니까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은 그걸 반환해야 되죠. 4번이 정답이고 5번 놀이민법은 채무자죠. 채무자 위험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지문 꼭 이렇게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72번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한 경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로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죠. 환매 등기가 돼 있더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죠. 그럼 그 제3자에게 매매대금 받았다면 소유권 등기를 넘겨야 됩니다. 거절할 수 없다. 단 그 제3자는 환매 등기가 먼저 돼 있으니까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을 뺏기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사는 거죠. 아무튼 1번은 틀렸고 2번 환매 기간은 정한 때 다시 이를 절대 연장할 수 없다. 절대 연장 X.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를 하지 않았네요. 등기했어야 되죠. 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제3자에 대해서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환매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었으면 그 기간 5년이죠. 5년 3번이 정답이고 지금 72번 문제가 부동산 환매니까 5년입니다. 5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그래서 옳은 것 정답이 3번입니다. 등기를 했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73번 건물 동그라미 건물 전세권자와 다시 건물 동그라미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건데 먼저 건물 전세권 나왔죠. 그럼 전세권 나오면 면도칼을 빼서 어디다 확 찌르랬죠? 디귿 필요비 X. 그럼 기업 유익비는 둘 다 청구할 수 있고
니은 부속물 매수할 수 있죠. 둘 다 건물 빌린 자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리을 전세금이나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을 빼면 5번이 정답입니다. 필요비 X. 전세권 필요비 X입니다. 74번. 자, 임차인 갑 동그라미 쳐요. 임대인 을 동그라미. 사람에 주의하세요.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차인 갑 매수 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 임대인 을 승낙 유효하는 거 아닙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즉 무허가라도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갑 소유 건물이 임대인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외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인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체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았죠? 이때는 임차한 토지 을토지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가능한 것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전체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임대차가 갑의 자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으로 가서 매수 청구할 수 없답니다. 기간 만료일 때 청구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먼저 청구해야 되죠. 먼저 청구해야 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합니다. 75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요. 그 건물 자체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야 됩니다. 1번 건물 동그라미.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죠. 1번이 정답이네요. 토지 임차인 X. 토지 임차인에게는 방금 74번처럼 지상물 매수가 인정되죠.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게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 얻어서 지었거나 여기처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인정됩니다. 3번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번 일리 인정하지 않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면 효력이 없다죠. 이건 강행규정 위반 무효.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동그라미. 이건 객관적 편익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편익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있었습니다. 76번 갑이 그 소유 X주택을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차 1년 동그라미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명 옳은 겁니다. 주택임대차죠. 1번 을 임차인을은 2년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또는 2번 자 을이죠. 갑이 아니라 을은 1년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을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2번은 갑은 주장할 수 없죠. 누구만 할 수 있다? 을만 할 수 있다. 1번, 2번 둘 다 을만 할 수 있어요. 3번 을이 이기 차임에게 달아도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효갱신 또는 법정갱신 이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도 못 낸 임차인을 계속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사람이 바뀌었네요.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5번 X주택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인도하면서 돈 받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77번 상위법이네요. 상위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에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있어야 되죠.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자 동그라미 쳐요. 중대형과실 동그라미 중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죠. 여기처럼 임차인이 중과실로 전부 파손하면 우선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 여기처럼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요약집을 꼭 확인하세요.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초과하지 않는 거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임차 건물 맞아요. 건물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맞았죠? 3개월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 8번 가등기 담보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구별할 수 없죠. 당사자 의사해석 문제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지 상대방에게 줄 돈 없다라고 그 뜻을 통지해야 되죠. 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도 보장해야 됩니다.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가로 쳐봐요. 다시 가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가로 그리고 그 뒤에 가로 쳐요. 자 가로 피담보 채권액 가로 이 앞가로에서 뒷가로를 뺀 금액이며 자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 이게 두 번째 가로 다시 위 피담보 채권액 그 두 번째 가로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도 포함 동그라미 포함시키죠.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액을 어디에 포함시켜요? 두 번째 가로. 그걸 다 빼는 거죠. 맞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포함시키지 않죠. 선순위 것만 포함시킵니다. 4번 통장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아도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할 필요 없죠. 즉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 가액보다 미달하더라도 일단 돈 갚어라고 말은 했으니까 실행 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동그라미 쳐요. 청산금 지급 동그라미. 그럼 채권자는 할 일 다 했죠. 청산 절차 끝났죠. 그 다음 지급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오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 집합건물법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규약 및 관리단 집행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거죠.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동그라미 쳐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어떻게 외웠죠? 자 노래로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다시 심법 깊이 혼나 공이 뭐예요? 여기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등기 없이. 자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뭐 임차인도 가능하다.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결의죠. 5번 재건축 결의 후 즉 5분의 4 결의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이 서면 동그라미 서면. 그러니까 우리 책 우리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서면을 해야 되죠. 서면으로 촉구가 최고 촉구받은 재건축 자 반대자 동그라미. 그럼 반대했죠. 반대자가 법정기간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럼 최고인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겠다. 그럼 반대자의 동그라미 쳤죠. 끝까지 반대한다. 그래서 그 뒤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 맞아요. 반대한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에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입니다. 즉 갑이 을에게 내가 부동산 사면 을 네 명의로 등기하자고 약정해뒀죠. 그 평을 만나서 X부동산을 갑이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신탁자 갑이 했죠. 돈도 신탁자 갑이 줘요. 그리고 갑이 평에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 을로 옵니다. 여기처럼 모든 걸 신탁자 갑이다 하고 수탁자에게 뭐만 맡겼죠? 등기. 이게 제목처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약정 등기 원칙 다 모여죠. 즉 갑을 신탁자, 수탁자, 갑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러면 없죠. 그 원칙 약정 모여, 등기 모여입니다. 그럼 을 등기 모여면 을이 소유자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 물권자입니다. 물등기 무효라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 청구권이라 법적으로는 물권자 병이 말소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거든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갑이 좋은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죠. 자, 그럼 갑과 병 간의 매매는 유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데 여기서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물권자 아니니까. 그리고 을은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않았죠. 을은 얻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누가 청구한다고요? 물권자 병이 말소 청구한다 그랬죠. 그럼 매매가 유효니까 갑은 병을 대유해서 말소 청구해야 되고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이제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 특칙이 있어요. 1항이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잖아요. 악이 3자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특칙 때문에 을 등기 무효면 소학으로 0이거든요. 이걸 승계받으면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이 4조 3항 이 엄청난 특칙 때문에 정은 악이더라도 0이 100으로 바뀌어서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3자간 등기 명의탁입니다. 자, 80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무효죠? 무효인 명의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X부동산을 매수 동그라미 누가 매수했죠? 써요. 갑. 그럼 그 앞에 X부동산 동그라미 누구 소유죠? 써요. 병. 그러니까 병부동산을 갑이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을 해주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다 하고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만 넘겼죠. 이게 3자간 등기 명의탁입니다. 그럼 옳은 겁니까? 1번 갑을 사이 명의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구할 수 없어요. 아까 갑은 병을 대유해서만 가능하다.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병 사이 매매는 유효니까 유효. 4번 갑은 병을 대유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 구할 수 있답니다. 5번 갑을 간 명의세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동그라미 걔도 소유권 취득이요. 악의도 취득한다.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 마쳤다면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제5회 모의고사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0의 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하시고 해설 강의 다 들으셨죠? 꼭 다 들으시고 잘 모르는 건 요약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6회 동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